초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산업, 우리가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여기서 어떤 기회를 노려야 될지, 또 관련 수혜주는 어떤 것일지 오늘 탐방보고서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윤혁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 산업이 호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작년도 12월 정도부터 뭐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한다. 그리고 뭐 DBI텍 가격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패키지에 했던 이런 이제 가격을 인상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대만의 그 후공정 업체인 오사트 업체인 ASE가 올해 연초부터 일부 이제 패키징 가격을 5에서 10% 인상할 거다. 그러니까 거의 주에 한 두 번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계속 가격 인상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전부 다 가동률이 지금 거의 뭐 100%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TSMC부터 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까지 거의 뭐 올해 그러한 이제 그 수주를 거의 풀 부킹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후속단으로 인해서 계속 모든 공정 후공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에서의 가격 인상이 계속 줄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 상황이 쇼티지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일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파운드리 TSMC 28나노 공정,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5나노, 7나노 이런 선단 공정이 아니라 28나노 공정에서의 이런 이제 웨이퍼 납기가 과거에는 한 100일 정도, 14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도 12월 초 기준으로 웨이퍼 주문을 하면은 한 38주 정도가 걸립니다. 엄청나게 지금 풀 부킹이 돼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웨이퍼 인풋에서 아웃풋에서 나오는데 한 60일 정도, 2달 정도 걸린다. 그럼 비메모리가 일반적으로 60일, 3달 정도, 100일 정도 걸리는데 지금 38주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풀부킹이 돼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호황기를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호황의 배경이 코로나가 좀 하나의 트리거가 된 맞습니다.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뭐 IoT, 5G, 자동차 전장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게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수요가 푹 튀어 올라온 게 바로 언택트.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TSMC 그 7나노 공정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게 플레이스테이션 5, 그다음에 그 엑스박스 11월 달에 둘 다 출시가 됐거든요. 이러한 칩들이 이런 이제 파운드리 그 캐파를 많이 차지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는 거는 수요 공급이 항상 비슷하게 가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수요의 증가 내지 감소가 이러한 밸런스를 무너뜨리는데 요번에 이제 파운드리 호황을 갖고 오고 있는 게 이 언택트 수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SMIC를 중국의 SMIC를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SMIC 팹을 쓰고 있었던 고객들이 한국, 특히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게 이게 되게 큰 수급의 다른 점이었다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8인치 팹들, 과거에 이제 전력 반도체나 그다음에 드라이버 IC들을 생산하고 있었던 이런 8인치 팹들이 되게 지금 계속 쇼티지가 계속 증설이 없기 때문에 쇼티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TSMC가 파운드리 산업에서는 아주 절대 강자로 맞습니다. 불리고 네. 있고 그 격차를 부지런히 쫓아가려는 삼성전자가 이제 2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1위가 너무 압도적이죠? 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이 파운드리 업체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대만의 TSMC가 54%로 1위고 압도적인 1위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한 17% 정도 MS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파운드리 산업 좋았으니까 다들 고속 성장을 했겠네 싶은데 TSMC의 지난 3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21%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 1위인데도 불구하고 고속 성장을 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이 트렌드 포스트 자료에 따르면은 YOY로 4%, 약간은 좀 성장률이 좀 못 미치는,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좀 부진한 이러한 성장을 보였는데 지난 이제 3분기에는 삼성전자 그 공정 전환이 좀 많았고 수율도 이에 따라 조금 부진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지난 4분기에는 좀 이게 좀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꾸준히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하면서 쫓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삼성전자 역시 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면서 비메모리 분야에서 좀 글로벌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기대감으로 우리가 투자 관점을 봐야겠죠?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평택 2공장에 여기 이제 파운드리 대규모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7, 8월 뭐 요 정도쯤에 파운드리 공장이 가동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이제 장비 반입은 올해 이제 뭐 2월 달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 규모가 그 웨이퍼 기준으로 월 한 25,000장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아마 이게 2배 정도 되는 규모로 투자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제 TSMC와의 격차를 벌이기에는 좁히기에는 네. 많이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전년 대비 이제 두 배 되는 이런 투자 규모가 올해는 파운드리 산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투자가 규모가 확대되는 건 좋은데 또 너무 과열이 되다 보면 공급 과잉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항상 저희가 반도체 산업에서 받았었던 것들이 있죠. 수요가 좋아.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승하죠. 그 다음엔 또 업체들이 이제 팹 투자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공급 과잉 가격 하락. 항상 이러한 이제 사이클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국에서 이제 메모리 산업이야 이거 시크리컬 산업이다 하면서 약간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줬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파운드리 산업에서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상으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EUV 장비라는 것을 파운드리 5나노나 7나노 공정을 하려면 이 장비가 꼭 필요한데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네덜란드의 ASML 한 회사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장비를 한 대 만드는데 2년이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대 대당 가격이 1,500억을 상회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가이기 때문에 이 ASML의 그 EUV 장비를 사서 장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TSMC와 삼성 파운드리 두 회사밖에 없고요. 뭐 이 장비 한 대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대를 사와야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제 장비들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시설을 다 생태계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투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메모리 산업과 달리 파운드리에서는 그 ASML의 EUV 장비라는 병목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바틀렉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ASML의 캐파 자체가 그렇게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인들 때문에 이러한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작년도에 ASML이 EUV 장비 35대 정도 생산을 판매를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올해 ASML의 EUV 장비 생산 캐파가 뭐 판매량도 아니라 생산 캐파가 네. 45대에서 50대.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절대로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이 숫자도 제대로 나올까 그것도 약간 걱정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ASML의 EUV 장비가 병목 현상으로 공급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산업이 장기 호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삼성과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대표적인 장비 기업이죠. 테스나 AP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로 꼽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운드리 산업이 커나가면서 과연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대만의 그 TSMC와 그리고 대만의 후공정 오사트 업체들이 되게 생태계가 많이 펼쳐져 있는데 한국에는 그거랑 조금 달리 좀 관련 파운드리, 후공정 업체나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업체들이 솔직히 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외부 그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이 이제 원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이 저희 찾기가 많지 않은데 이 관련된 업체 중에서 테스나 이 회사는 이제 웨이퍼 그 테스트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웨이퍼를 생산하면은 그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업체들이고요. 웨이퍼 테스트가 점차 계속적으로 패키지 테스트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테스나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CIS 생산이 늘어나면서 그런 이제 시모스 이미지 센서 생산이 늘어나면서 요 테스트 물량이 증가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엑시노스 AP 생산이 늘어나면서 요 테스트 물량이 증가한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화웨이
모바일이 주춤하면서 삼성전자 모바일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CIS를 사용하는 삼성 모바일과 그다음에 샤오미의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CIS 생산량이 늘어날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작년에는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의 이제 갤럭시 S21에는 뭐 뉴스상으로는 반반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 반반 채택할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퀄컴의 그 칩을 스냅드래곤 칩을 수출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인하우스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엑시노스를 인하우스에서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요 물량이 아마 이제 외주로 테스나를 비롯한 네페스아크 이런 업체들로 테스트 물량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AP 테스트 물량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었던 CIS, 삼성전자 CIS 생산량, 그리고 이제 모바일 업체들의 판매량 증가에 따른 CIS 테스트 증가, 그리고 엑시노스가 기존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인하우스에서 테스트했었던 게 외부로 나오는 이런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해서 테스나 올해 내년도에 실적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테스나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빠르게 좀 다음 기업들도 갈게요. 비메모리 테스트 기업 중에는 네페스아크가 이제 성장성을 빛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테스나와 되게 유사한 회사고요. 똑같이 웨이퍼단의 테스트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와 되게 유사한데요. 그래서 이 회사도 갤럭시 S21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이 칩을 테스트할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전력 반도체 PMIC 칩을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PMIC도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엑시노스와 또 같이 패키징해서 많이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PMIC 테스트 물량도 많이 늘어나면서 네페스아크 최근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그 보고서나 뭐 아직 그 리포팅이 많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이 회사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PMIC와 그다음에 AP 요 테스트 물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내년도에 고속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의 성격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네페스 그룹 자체적으로 대만의 오사트 업체처럼 이 회사 네페스 그룹이 한국의 오사트 글로벌 오사트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 최근에 이제 퀄컴의 PMIC 칩을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상반기 중에 만약에 수주가 된다면 네페스 아크도 이 퀄컴 PMIC 그 웨이퍼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잡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SNS텍도 유명합니다.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증설과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죠. 어떤 네. 성장성이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SNS텍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할 수 있는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고요. 가장 기본적인 로직은 이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 자체가 일본 기업들 호야나 뭐 시네찌 이러한 업체들이 과점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산화를 하면서 MS 쉐어를 계속적으로 올려가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5나노 공정부터는 펠리클이라고 하는 그 포토마스크의 약간 보호막 성격을 하는 펠리클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UV용 그 펠리클 이것을 이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드리가 이제 큰 호황에 접어드는데 EUV와 관련된 시장도 어떻게 보면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EUV 쪽에서 그나마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진입이 가능한 소재 부품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저희 SNS텍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업만 더 여쭤볼게요. 네. 한미반도체를 글로벌 OSAT 확대 수혜주로 꼽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오사트 업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반도체 후공정과 패키지를 하는 뭐 대만과 중국에도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되게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암코 코리아랑 그다음에 ASE 코리아라는 이제 오사트 업체들이 있긴 있고요. 근데 저희 이제 오사트와 당연히 파운드리가 투자를 하면 후공정단에서도 투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돼서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고객의 80% 정도, 매출액의 80% 정도가 글로벌 오사트 업체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게 보시면은 글로벌 오사트 업체들이 증설한다.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보는
이러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파운드리 쇼티지, 파운드리 호황, 그럼 당연히 여기도 투자가 늘어나고, 물론 이제 ASML의 EUV 장비라는 병목 현상이 있긴 하지만 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사트 업체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 후궁전 장비 네. 매출도 계속 잘 나올 거다. 그렇게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초호황기를 맡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에서 국내에서 수혜주를 찾아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